안녕하세요. 셀러픽 친절한 심 대표입니다. 오늘은 셀러픽을 통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셀러픽 홈페이지에 오시면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최상단에는 주요 메뉴가 있고 바로 하단에 녹색 바가 보일 겁니다. 이 바가 보인다는 것은 셀러픽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이 오프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설치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크롬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셀러픽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으셔도 되고요. 자, 이 화면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녹색 바가 사라집니다.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상품 소싱을 하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기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개 아이콘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지사항, 그리고 자동키 설정, 그리고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은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고 업무 시간 외에는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 언제나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품 소싱 기본 설정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자동키 설정과 기본 설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소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키 설정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 수집 시 자동 이미지 번역 기능입니다. 이것을 ON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번역한 것을 저장까지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저장하지 않고 번역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열고 텍스트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집 시 자동 이미지 번역 저장까지 ON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번역하고 이미지까지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ON을 해 두셔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초과 금액 시 기준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대 업로드 기준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ESN 플러스 분리 등록 ON, 그리고 PC 알림 사용 ON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PC 알림 사용은 셀러픽 홈페이지 가이드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세팅하시고 저장해 줍니다. 됐고요. 두 번째로 우측 아이콘 중에서 상품 소싱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카테고리는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ON을 해 두시면 되고 상품명도 AI 자동 상품명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항공인지 해운인지 미리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수집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경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소싱하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셀러픽에서 사주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고 싶다면 구매 대행 요청 상품에 체크해 두시고 내가 직접 구매할 거라면 직접 구매 상품에 체크하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수수료 부분이 달라요. 셀러픽에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높지만 셀러픽에서 구매부터 검수,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반품들을 다 처리해 주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셀러픽 홈페이지 가시면 셀러픽 배대지 메뉴가 있고요. 이 배대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환율이 있죠. 관세청 환율은 셀러픽 아무 메뉴나 클릭해 보시면 구매 대행 환율이 있어요. 현재 오늘자 197원이고 기본 소싱에는 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7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 환율이 계속 변동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변동이 되는데 미리 200원이라고 설정을 해 두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진율, 그 다음에 최소 마진인데 이 최소 마진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품 원가의 40%를 더해서 판매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마진이 예를 들어서 8,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강제로 10,000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쓰는 최소 마진 금액입니다. 무게는 1kg를 기본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배송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때 원본 사이트에 무게가 있다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무게로 변환을 해주겠지만 없는 경우는 1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을 수집하고 배송비, 무거운 상품이라면 저 무게를 나중에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0kg짜리 상품,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는데 대부분 평균 10kg다 하는 경우는 미리 10kg를 하고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기본 1kg 값을 저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미지를 하단에다가 배치할지, 그리고 옵션을 두 줄로 배치할지, 기본적으로 하단 배치, 2단 배치를 설정했어요. 쿠팡은 대표 이미지를 썸네일을 대표로 할지 아니면 옵션 리스트 중에 있는 걸 대표로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표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고요. 반품비는 상품가를 고려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품비 자동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반품비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원하는 반품비를 등록하고 싶다면 끈 후 여기에 값을 입력해 주시면 그 값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저는 자동으로 진행하고요. 마켓 할인율은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10,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10,000원에서 20%를 올려가지고 원래는 12,000원인데 줄을 찍 긋고 20% 할인해서 10,000원을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그냥 구매자들이 할인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켓별 수수료율을 넣는 칸인데요.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5%, 쿠팡 12%. 이건 여러분들이 수수료의 평균 값을 보통 입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없는 분들도 있죠. 0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나중을 위해서 가격을 좀 5% 정도 올리겠다. 쿠팡은 12%를 하겠다 하면 실제 판매가에서 이 정도 금액을 업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쿠팡에 올리고, 나는 옥션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변경이 다 가능해요.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소싱 설정을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품을 소싱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싱을 해볼 텐데요. 소싱을 할 수 있는 곳은 타오바오가 있고, 그렇죠? 또 1688이 있고, 또 VVIC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타오바오와 1688에서 대부분 많이 소싱을 하게 됩니다. 일단 타오바오를 기준으로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소싱할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는 팝하고를 통해서 오늘 테스트로 여성 샌들이라는 걸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자, 한국어로 여성 샌들을 입력하면 우측에 중국어 간체로 만들어지죠. 복사해서 타오바오에서 입력을 하고 검색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셀러픽 수집이라는 버튼이 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이 상품이 어떤지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하고 상품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격은 어떻고 사이즈는 어떻고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다, 판매하고 싶다 라고 판단이 되면 셀러픽 수집을 클릭합니다. 1688도 동일합니다. 검색을 하셨을 때 검색 결과가 나오고 마우스 오버하면 수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상품을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집을 클릭해 주시면 상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했다면 쉽게 수집 버튼을 통해서 상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성 원피스 그리고 검색하고 원하는 상품 수집, 그렇죠? 원하는 상품 클릭하고 수집, 아주 쉽게 상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셀러픽으로 가셔서 신규 소싱 상품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가져오고 있는 앞에 있는 애들은 가져왔죠. 이렇게 수집이 완료되었고, 위쪽에 지금 수집이 완료된 후 지금 번역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이미지를 번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수집된 애들을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은 2번 수집했기 때문에 중복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뒤에 수집된 애를 삭제를 시켜주면 돼요. 삭제.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겠죠. 하나가 삭제돼서 얘는 사실 중복 상품이 아니죠. 새로 고침해보면 중복 상품이라는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신규 소싱은 내가 상품을 수집한 단계고요. 내가 이거를 마켓에 업로드를 했다면 업로드 상품 관리로 이동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동된 상품들 중에서 내가 모르고 상품을 소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 중복 상품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아, 내가 예전에 수집했던 상품이구나 하고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품은 쉽게 빠르게 선택하고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 상품을 이제 판매에 적합하게 수정을 하셔야겠죠. 수정 또는 검토를 하는 겁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요.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키워드로 두 번째 이동을 하신 다음에 AI 상품명 다듬기, 키워드도 AI 키워드 추천을 클릭해 주시면 AI가 상품명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AI는 브랜드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계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제시된 키워드 내에서 상품명을 만들어 주는데요. 보통 상품명 뒤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건 그냥 AI가 최대한 가장 가까운 상품명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이 아닌 것들, 또 과도한 형용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삭제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변경을 해주면 하단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나머지 마켓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간소화 정책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8단어에서 50바이트 이하로 간소화 정책에 맞춰주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재권에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등록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개 키워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고요. 마켓별로 봤을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스마트 스토어는 여기서 10개가 올라가고 쿠팡은 여기서 20개가 전부 다 올라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쿠팡 전용 키워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 없거나 잘못된 또는 교체하고 싶은 키워드는 X자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클릭하시면 직접 콤마를 이용해서 추가도 가능해요. 그리고 키워드 추천 검색을 통해서 원피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개로 줄였는데요. 이거를 보시고 추천해 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하시면 다시 20개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20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짝 손을 대주시면 어렵지 않게 키워드와 상품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은 옵션 1과 옵션 2로 구분이 되고요. 가져온 마켓에서 옵션이 더 있다면 3, 4 이런 식으로 옵션을 여러 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이거나 두 개이겠죠. 옵션 타이틀 넣어줄 수 있고요. 색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옵션 그룹 2에 파운드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경우 다듬기, AI 다듬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25자까지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긴 옵션명 같은 경우도 다듬기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판매과 관리로 가죠. 앞에서 만들어진 사진 색상 플러스 사이즈까지 포함해서 옵션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기준 환율, 그리고 상품 무게, 그리고 판매 마진, 더하기 마진 여러 개가 쭉 있죠. 이 중에서 설명드릴 게 이제 무게 부분인데, 무게는 항공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1kg 5,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0.5kg라면 0.5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4,400원으로 바뀌죠. 또 2kg다 그러면 2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무게만, 예측되는 무게를 넣어주시면 배송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해운이라면 마찬가지 해운에 대한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0.5일 수도 있고 0.5 이상인 경우는 1kg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이라고 넣어 볼게요. 항공이고, 이 상품은 경동택배는 아니지만 지금 경동택배 항목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동택배비를 클릭하면 경동택배비 계산기가 화면에 떠요. 가로 세로 높이를 입력하는데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에서 나와 있는 사이즈로 입력하셔도 되고,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
판매자에게 알리왕망을 통해서 사이즈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다 110에 50, 20의 크기라고 치고요. 무게는 20kg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부피 운임과 중량 운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높은 가격을 가지고 계산되는 거니까 부피 무게 8,100원이 경동 택배로 계산이 된 겁니다. 경동 택배는 지역 거리마다 가격이 좀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편차는 크진 않아요. 뭐 200원, 300원 사이고, 여기서 계산되는 건 가장 먼 거리, 그러니까 제주도나 도서상간을 제외한 내륙의 먼 거리로 계산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원, 200원 더 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품이 무료 배송인 경우에는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 원가에 계산이 되고 경동 택배비 8,100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40%가 계산돼서 예상 순 마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착부를 하고 싶다면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동 착부를 체크해 주시는 거죠. 이 경동 착부를 체크하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대지에 이건 착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켓에 착불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에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매 방법 아까 소개했던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송비 여부인데, 일반적으로 배송비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도 있고 보통은 무료 배송을 이용하게 되죠. 반품비 자동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판매 원가, 무게, 기준 판매가, 재고 수량입니다. 무게는 여러분들이 2라고 여기서 바꿔주시면 전체 2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옵션마다 무게가 다른 상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무게를 넣어주시고 옵션마다 얘는 25kg, 얘는 30kg, 얘는 40kg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제 배송비가 플러스 되면서 여러분들 상품 원가를 바꾸고 판매가도 바뀌게 되죠. 얘는 24만 1,000원이고 얘는 11만 8,000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 판매가고요. 우리는 각 마켓별로 수수료를 지정해 놨죠. 수수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제 업로드하면 보여질 판매가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는 125,100원, 쿠팡은 135,000원이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뺀 나의 순 마진은 29%가 되고 33,94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속성이 있죠. 속성은 상품을 수집할 때 그 상품에서 가져온 정보가 있고요. 쿠팡 검색 필터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내용은 쿠팡에 이 카테고리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진 않죠. 지금 현재 출시 계절이 여름일 것이고 사이즈는 여성일 것이고, 물론 사이즈가 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호나 컬러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넘어가셔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스마트 스토어도 맞출 수 있다면 좀 더 검색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품 설명이죠. 썸네일 상품 설명을 클릭하시면 썸네일과 상품 설명이 보여집니다. 썸네일은 클릭해서 배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추가도 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을 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도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번역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는 이미지 번역을 클릭해서 내용을 봅니다. 간격을 줄여준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고, 뒷부분이 이제 많이 지저분하다면 지우개를 통해서 조정하고 위치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만 저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장이 된 거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상품 업로드를 통해서 개별로 업로드 하실 수 있고 마켓 일괄 업로드로 모두 다 전송할 수가 있어요. 올리기 전에 상품명 키워드가 내가 한 대로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막
마켓 일괄 업로드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켓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까 35개였는데 하나 상품은 업로드 관리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롯데온은 수량이 초과됐나요? 이제 더 이상 업로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얘는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던 상품은 이제 업로드가 끝났으니까 다음 상품을 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았던 모든 상품을 다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다 클리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로드 상품 관리에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썸네일로 보는 방식과 리스트로 보기 방식이 있어요. 마우스를 여기에 올리면 큰 이미지로 나는 보고 싶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동키 설정에서 업로드 관리 상품 썸네일 확대 클릭하시면 하시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이렇게 큰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원님들 따라서 나는 어지러워요, 이거 큰 거 안 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크게 보아서 상품을 좀 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때문에 따로 선택으로 넣어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할 게, 수정을 클릭해 보면 상품 업로드에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에디터 1 미적용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에디터 1이란 무엇이냐,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된 상품을 보면 이 상품 설명 영역이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 상품 설명 영역을 직접 그 에디터 1이라는 에디터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리면 HTML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에디터 1으로 상품 설명을 등록했을 때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 플러스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은 노출의 기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 1은 녹색이 되는 걸 권장드려요. 에디터 1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미리 로그인 하는 겁니다. 여기 네이버 아이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 둔 상태에서 상품을 등록하게 된다면 에디터 1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셀러픽 강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더 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또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구매 대행 사업하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